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책방입니다. 여러분은 메모하는 습관 갖고 계신가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메모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메모에 관한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메모의 기술입니다. 이 책은 2003년도에 출판된 오래된 책입니다. 요즘 중고나라에서 중고책을 검색해서 보는 것이 소소한 일상 중 하나인데요. 쭉 훑어보던 중 이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메모에도 기술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팀 페리스가 쓴 책 타이탄의 도구들의 프롤로그에 본인은 모든 것을 기록하는 메모광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서 이 책을 3,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저도 메모를 종종 하지만 잘 활용을 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가끔 어떤 것에 대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메모를 하지 않아 그때 생각한 것이 뭐였지? 하고 잊혀진 적도 많았습니다. 이 책으로 메모에 대해 배워서 따라해보자는 생각에 책을 구매해 읽었습니다. 책에는 역시 메모의 중요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보고, 듣고, 말하면서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쓰기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기록을 안 하면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매일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지만 기록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라고 믿었던 정보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뇌과학자들은 손은 제2의 뇌 또는 손은 밖에 나와 있는 뇌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 문장도 그냥 읽는 것보다 몇 번 써보면서 외우면 훨씬 잘 되는데 손가락을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쓰면서 외웠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여러분은 메모의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은 대부분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때로는 잊기 위해 메모를 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일정을 수첩에 빼곡히 적은 후 잊어버리고 수첩만 믿어도 된다는 것이죠. 저는 잊지 않기 위해 메모를 한다는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날을 적어두지 않아 2주일쯤 지나서 언제 가는 날이었지? 하고 생각한 게 바로 어제의 일이었거든요. 적어두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말이죠. 저야말로 메모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나온 메모자라는 꿀팁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메모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수시로 수첩을 보는 습관을 기르라고 합니다. 수첩을 자주 들여다봐야 필요할 때 바로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메모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머뭇거리고 꿈을 대는 동안 순간적인 발상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수첩은 절대로 가방에 넣지 말고 몸에 지니고 있거나 바로 가까이에 두라고 합니다. 집이라면 안방, 거실, 화장실 등 방 곳곳에 메모지를 비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네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그 자리에서 바로 기록하는 것이 메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스케줄 메모 꿀팁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스케줄을 자주 기록하게 되는데 이럴 때 변경된 스케줄은 지우개로 완전히 지워버리지 말고 그 위에 가로로 두 줄을 그어 지우라고 합니다. 처음 스케줄을 지우게 되면 변경된 사실까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모를 보고 그때는 이런 이유로 일정이 변경되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흔적을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일과 관련된 문제점은 대부분 일정이 변경될 경우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 당일 아침에 3시에서 5시로 변경된 것이 맞지요? 하고 확인 전화도 할 수 있습니다. 일정뿐만 아니라 다른 메모도 전부 깨끗하게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플랜카드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플랜카드에 그들이 주장하는 구호가 적혀 있는데 이 구호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전원 메모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전원 메모는 급한 일을 메모로 전할 때 쓴다고 합니다. 담당자를 만나러 왔는데 부재 중이거나 급한 용무로 협력회사를 방문했을 때 문이 닫힌 경우 등의 전원 메모를 활용합니다. 사진과 같이 반드시 전달해야 할 내용은 크고 분명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용건만 간단하게 적고 연락처 등을 적어두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옆 직원의 전화를 대신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메모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옆 직원 전화를 대신 받고
전해줘야지 생각하다 금세 잊어버리고 뒤늦게 전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필히 바로 메모를 해야겠습니다. 그런 메모를 할 때도 남겨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날짜 시간은 물론 상대방이 어느 회사의 누구인지, 용건은 정확히 무엇인지 남기고 전화가 왔다는 사실만 전하면 되는지, 아니면 담당자가 자리에 돌아오면 콜백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리라고 합니다. 또한 상대가 화가 난 상태인지 몹시 서두르는 느낌이었는지 등 전화를 통해 느낌 분위기까지 적어서 전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전화 메모법은 제가 꼭 활용해야 할 메모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명함을 받게 됩니다. 명함에도 메모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명함에 아무런 메모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명함을 봐도 명함 주인의 얼굴은 물론 어디서 만난 사람인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교환할 때 상대방의 특징을 명함에 메모하라고 합니다. 사진과 같이 언제 어디서 만났는지를 적고 누구의 소개로 만났는지도 기록하고 상대방의 이미지와 비슷한 유명인사가 있다면 함께 적어서 나중에 쉽게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명함 뒷면에는 눈이 크고 피부색이 약간 검다 등 상대방에 대한 특징을 적어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함도 기본적으로 늘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명함 지갑에는 물론 수첩과 가방 등 여러 곳에 분산해서 넣어 다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 밖에 책에는 돈 관리를 위한 메모, 일촌을 관리하는 메모,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메모 등 많은 메모에 대한 방법이 쓰여 있습니다. 메모의 습관을 들이고 싶은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자는 텔레비전을 거의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실에 텔레비전도 없고 집에 돌아오면 오직 고요함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에 앉아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일기를 쓰는 목적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기 위해 일기를 쓴다고 합니다. 일기는 메모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쓰기의 중요성을 깨달았는데요. 수시로 다이어리를 펼쳐서 생각 등을 정리하고 했던 일을 기록하고 일기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했던 생각은 지나가면 없어지지만 그것을 기록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록한 것은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고 그때의 감정이나 추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쓰기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도 쓰기의 시작을 메모부터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일기는 더더욱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에필로그 끝부분을 읽어드리며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메모에 정해진 규칙은 없다.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자기만의 개성 있는 메모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에서 필자는 가능한 이론적인 설명은 피하고 여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메모 방법을 소개하려고 했다. 필자가 실행하지 않은 방법이라도 추천할 만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소개했다. 그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익히면 된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가 아니라 오늘 꼭 해야 할 일은 이것과 이것이라며 막힘없이 일을 진행하며 인생과 일을 즐겨라. 메모는 이런 목적에서 한다. 메모를 잘할수록 그만큼 일하기 쉬워지는 것만은 틀림없다. 오늘의 책 메모의 기술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면 볼수록 부자가 되는 부자 되는 책방이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